복목님도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가에서 이제 네 가지 조건이 형성됐을 때 그 분석 작업이 가능한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데 치료자가 인간의 심리 정신적 문제가 뿌리가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뿌리를 밝히게 되니까. 그래서 분석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담자가 문제를 소개할 때 이 문제를 소개하는 그분의 심정과 사연과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전제해야지만 분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석의 목표와 방향은 그런 내담자의 문제를 소개하는 사연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증상 문제와 실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 갖추어질 때 우리가 증상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그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상담자나 치유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완전한 치유로,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가려고 한다면 분석 작업이 해야 된다는 그런 네 가지 컨디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분석 작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이 그냥 알짜배기만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분석 작업의 이런 내용 컨디션을 다 안다 하더라도 이제 또 그다음 이제 분석 작업은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더 그냥 분석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것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눈을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지. 덥석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앞서서 분석 작업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를 미리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그 분석 작업은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 없이 진행하는 분석 작업이 있다. 두 번째로는 내담자 문제 진단 작업을 반드시 하고 진행하는 분석 작업이 있다. 존재한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또는 진술을 듣고 상담자가 자신의 지식, 경험, 배움, 이성적인 판단, 가치관 등으로는 분석 작업이 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담자의 마음 및 내면의 세계를 직접 만나게끔 인도를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분석 작업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을 것 같은데,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또는 진술 내용을 듣고 알맹이 위주로 핵심으로 요약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 작업이 있다. 이게 다섯 번째다. 이걸 넣어야 돼. 그리고 심상치료가 소개하는 분석 작업은 다섯 번째 항목이고 네 번째 항목, 이 두 가지를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의 알맹이 또는 문제를 핵심으로 요약을 한 진단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하는 그 분석 작업을 유도 주제 심상치료 작업의 분석 작업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항목, 즉 내담자의 마음, 내면 또는 마음 문제점을 직접 만나게 하고 체험하게끔 하고 하는 분석 작업을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 분석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핵심 알맹이를 딱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을.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심상 치료하게 되면 핵심 치료 작업이 뭐냐고 그러면 유도 주제 심상 치료 작업과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으로 그동안에 이해하거나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최초로 유도 주제 심상 치료 분석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도 시각 심상 분석 작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도 주제 시각 심상요? 유도 주제 심상
분석 작업이고 유도 시각 심상 분석 작업. 일단 바닥님 이제 속 시원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그 저기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습니까?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천천히 아니고 지금 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것으로 만들려고 아무튼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큰 걸 먼저 던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안압을 공부를 해서 소화를 시키는 걸 보고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고 좀 그러니까. 교수님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 유도라는 말을 쓰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어당긴다, 의도를 갖고 당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담자들이 그거를 들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일부러 이렇게 끌고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간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네. 유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내담자가 얘기한 내용의 알맹이나 이거를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본다, 또는 그 사람 마음의 문제점을 듣는다, 있는 그대로 듣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담자가 유도 주제 이렇게 하면은 혹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면 그러니까 끌고 간다 그런 표현보다도 유도한다라고 얘기하면 좋겠고요. 유도하는 부분도 조금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풍기면 인도한다, 가이드한다 이런 표현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이드하면 끌고 간다는 표현보다도 그 원래 순수한 목적은 모르는 분을 또는 그 일정하게 지금 어느 목표랄까 어느 것을 인도를 한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강제성을 띠거나 끌고 간다는 표현보다도 유도라는 그 말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도한다. 유도. 근데 그 인도한다. 그래서 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유도 심상 또는 유도된 심상, 인도 심상, 인도된 심상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원래 뜻이 가이디드 이미저리거든요. 가이디드. 그러니까 가이디드가 가이드 있죠. 네. 그 가이드 한다라는 그 동사예요. 가이디드. 안내 뭐 이런 거 안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하는 이미저리라는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그 이미지가 원래는 가이디드 이미저리라는 성질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가이디드를 빼면 방향과 스타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다르게 그 심상을 이해하거나 다른 방식이 제시돼야 돼요. 이 가이드가 들어가잖아요. 가이드가 들어가면 심상을 일관되게 상담 초기부터 끝까지 가는 그 컨셉을 인도를 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고 그냥 심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그 어떤 구조화된 또는 그렇게 어떤 원칙으로 전제로 해서 인도하는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단어에 대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유도 주제 심상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더 잘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그렇다는 의미로 저는 얻기 때문에 네. 유도 주제라는 게 저는 되게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그거는 또 이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네. 저는 유도 주제가 가이디드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어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그런 가야 될 길로 가고 있는 주제라는 그 자체가 저를 좀 더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긴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예컨대 아까 그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주제의 심상을 떠올려라를 정하고 그거 순서대로 인도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독일의 KB 심상치료 또 우리가 소개하는 유도 시각 심상치료 그 동일선상인데 그 부분에는 처음에 이 시각 심상을 체험을 하게 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심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꽃 심상. 그러니까 아무거나 원하는 거 떠올리세요. 이렇게 안 해요. 꽃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게 가이디드 이미저리라는 뜻이죠. 꽃을 전제로 떠올리라고 인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다른 꽃을 떠오르겠네요. 어떤 사람은 장미, 어떤 사람은 백합. 아주 다르고 흥미진진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야, 이런 것도 존재하고 이런 상태 내용도 있구나.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이제 이런 공부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 방금 꽃을 떠올리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라색이 되게 잘게 있으면서 그 밑에 하얀 꽃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꽃의 이름보다는 꽃의 저는 형상이 먼저 형상과 색깔이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들의 움직임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정말 특별한 그 내용을 소개를 합니까? 우리 봉국님. 흥미진진하잖아요. 네네,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아이고. 근데 그 사이에 약간 하얀색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심상을 분석하는 사람은 심상을 이제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봉봉님처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어마어마한 저희 중요한 정보를 그냥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성이 아주 깊어요 다. 궁금하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실습하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금씩 실습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꽃 심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또 우리 봉국님이 호흡을 맞춰서 이런 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다른 분 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바닥님도 이제 말씀하셔야 돼. 꽃하면 뭐가 떠오르더라. 그래 그게 실습이지. 저는 아카시아 꽃이에요. 하얀 아카시아 꽃이. 아이고, 그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꽃이. 향기가 나요. 꽃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나는 것도 인상적이잖아요. 그 꽃을 떠올리고 향기가 안 난다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상을 하고 나서 아니 왜 난 향이 날 줄 알았는데 향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호소하거든요. 이렇게 다 달라. 근데 여기서 고지식한 분은 이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고지식한 면이 바뀌어지세요. 모든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로. 고지식하게 되면 만약에 아카시아 이렇게 뭐 떠오르시잖아요. 수많은 꽃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카시아가 떠올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건 고지식함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이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또는 아까 봉봉님이 연 보라색이 말씀하셨어요. 연보라색. 네.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보라색을 떠올리다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상담자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깊게 안 하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보라색 안 좋은 색인데. 다음부터는 보라색 떠올리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뭐 우울한데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화색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때 주관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맞아. 그 보라색은 아픈 사람들이 주로 떠올리는데 뭐 이러면서.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분석하는 그 기회가 있었냐고요. 그냥 나름대로
그냥 혼자 독학한 셈이 되는 거지. 뭐 무슨 색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근데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해야죠. 근데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지. 그거는 연구가 많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연구. 꽃 순서대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죠. 뭐 꽃도 떠올려 보게 했을 거고 뭐 바다도 떠올려 보게 했을 거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그런 이 자신의 내면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런 순서가 정해진 걸까요? 그런 순서 또는 그런 구조화 또는 그렇게 인도를 해라. 그래서 그 특징을 가이디드 이미저리라고 했다. 가이디드가 네. 그 내용을 이러한 것을 해야 분석도 되고 치료가 되니 이걸 따라서 상담을 해라.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그 독일의 한스칼 로이너가 가이디드 이미저리 사이코세라피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원래 그 약자가 GIP잖아요. 가이디드 이미저리 사이코세라피. 사이코세라피. 그런데 이러한 것 체험을 하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가이디드 이미저리 앞에다가 멘탈을 붙인 거예요. 아니 그 가이디드 멘탈 이미저리. 멘탈 이미저리. 그래서 그 준말이 GMIP예요. IP. 저희가 지금 걸린 이름이 GMIP인 거지. 이제 거기 설명까지도 다 자연이 되잖아요. 가이디드, 멘탈, 이미저리, 사이코세라피. 그래서 이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대문자로 GMIP, 가이디드 이미저리. 처음에는 우리 공부할 때는 심상이 뭡니까 하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 심상 공부했어요. 그 다음엔 단계가 그러면 유도 심상은 뭡니까? 이 공부를 좀 한 거고. 또 여기에 인도 심상, 인도된 심상 이런 여러 가지의 사인이 있었구나 알게 됐고 이것의 어원 원래 이것을 가이디드 이미저리라는 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나온 김에 더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 가이디드 이미저리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가이디드 이미저리가 원래 원조가 아니고 또 다른 원조가 있어요. 원래 가이디드 이미저리는 근원은 독일어이면서 그게 히라버 아니면 그리스어인가 그러는데 카타튀메스 빌더 엘레벤 카타튀메스 빌더 엘레벤 지금 오늘 말씀한 거 우리 그 책 교재 있잖아요. 거기서 꼭 찾아보세요. 빌더 뭐라고? 빌더 엘레벤. 어느 책에 있어요? 네, 책에 있어요. 어느 책에 있어요? 그게 큰 책이 그 빨간 책 있죠. 빨간 책? 빨간 책에 독일 KB 심리치료장이 있죠. KB가 카타튀메스 빌더 엘레벤의 약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KB 하잖아요. KB 심리치료가 독일 원조가 한스칼 로이너라고 하잖아요. 이 KB가 카타튀메스 빌더 엘레벤이에요. 빌더 엘레벤. 빌더 엘레벤. 빌더 엘레벤. BIL DER. 그다음 LEBEN. LEBEN. 네. 빌더 레벤이네. 빌더 레벤. 빌더 레벤. 빌더 레벤. 빌더 엘레벤이 아니고 빌더 레벤. 빌더 레벤. 빌더 레벤. 빌더 레벤이 독일어로 무슨 뜻이에요? 빌트 엘레벤이에요. 빌트 엘레벤. 빌트 빌트 엘레벤. 엘레벤. 그 두 개가 합친 거예요. 빌드하고 레벤이? 그 빌트. 빌터하고 그러니까 네. 뭐 세우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BILT를 D를 T로 끝나. 그러니까 빌트예요. 빌트. 빌터 레벤. 빌트. 그다음에 빌트. 에어 레벤. 에어 레벤. 에어. 근데 그걸 독일어는 에어 레벤. 에어 레벤. 근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빌트 에어 레벤. 앞에는 카타튀메스라는 거죠. 여기서 부모님이 궁금하셨던 빌트 있잖아요. 예. 빌트가 사진. 사진. 또는 그게 그 영상 또는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독일어.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문지 이름이 빌트 아. 사이퉁이 있어요. 빌드 자이퉁은 들어본 것 같아요. 빌트 사이퉁은 독일에서 유명한 신문이에요. 아주 유력지 신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권위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빌트가 이 빌트예요. 그다음에 그 자이퉁 있죠. 네. 자이퉁은 이제 신문이라는 뜻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빌트는 사진 영상이란 뜻이고 음. 체험 무엇을 겪는 것을 에어레벨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심상을 몸소 겪는 일, 직접 심상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카타튀메스 있죠. 네. 카타튀메스는 뭐뭐에 의하여 또는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 원래가 명사가 되고 이걸로 공부를 해요. 독일에서, 유럽에서는. 그래서 KB가 유명한데 러이너가 점차 유명하니까 미국의 초빙을 받아서 건너가서 거기서 이 KB를 소개하게 됐거든요. 그때 소개할 때 그 영어의 수준에 맞게끔 바꿨던 부분이 가이디드 이미저리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성질이 그러니까 가이디드 이미저리면 그 이미저리를 인도해서 하는 심리치료 이런 뜻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지금 이 책이 그 빨간 책이잖아요. 네. 우리 그 심상치료 그 교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그 KV 심상치료 그 부분이 자세히 서술이 돼 있고 지금 제가 한 말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이미저리 그러면 심상을 체험케 하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심상이 어쩌고 저쩌고 강의하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테크닉이라는 뜻도 내포된 거죠. 그러니까 심상치료가 일반 상담은 많이 다르죠. 이걸 체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으니 굉장히 독특성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심상을 떠올리게 하고 이 심상을 분석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라요. 심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이 뭐냐면 진단의 꽃봉오리잖아요.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에 더 깊은 실제 원인까지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심상으로 그 사람 이 당사자의 마음, 심리, 정신세계 있죠. 그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재구성하는 작업을 또 해요. 직접 상으로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하는 거지. 이 정도면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한 일. 그냥 말상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혹 빠져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되세요? 네. 다른 공부가 들어오겠냐고요. 이렇게 독특하고 멋있고 매력적인데. 분석도 하는 방법도 여기 다 들어있고 뭐 우리가 많은 배우는 공부들 있죠. 그건 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이미. 오늘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또 바닥님 또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답답합니다. 진도가 있고 왜 이렇게 더딥니까? 또 나올 게 예상이. 오늘 재밌어요. 보니까 바닥님은 그 본인 그 재밌고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흥미진진하고 그게 아니 조금 그건 덜 하면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 그건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 이해하려고. 자, 일단 큰 걸 좀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꽃 심상을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꽃 심상으로 출발하는 것은 저희 심상치료고 독일 KB 심리치료고 같습니다. 거기서 그 소개한 그 심상 그걸 척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떠올려라 저것을 떠올려라 했던 것을 정해놓은 걸 심상 척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스케일, 스케일 오브 이미저리라고. 아무튼 척도인데 그 척도대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했던 그 꽃심상 있잖아요. 꽃심상의 치료 효과를 가지고 연구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꽃심상이 얼마나 그 부분에 치료가 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연구했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 논문을 또 소개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책 아, 있죠. 교수님이 하셨다고요? 교수님이? 제 박사 논문이 아, 꽃으로. 꽃의 치료 효과. 그 여기 이 책 있잖아요.
네네. 이 책 안에 지금 거기 쭉 보시면 제 논문 그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 놓으세요. 그래 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아주 속이 시원하게 들리실 거예요. 미리 한번 쭉 읽고 오시면.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그 독일 KB 심리치료의 꽃심상이 우울신경증 그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효과 연구예요. 실험 연구. 상당히 흥미롭고 굉장히 가치 있게끔 했겠죠. 네. 근데 내가 이 공부의 매력을 여기 빠져 들어가 있고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공부가 재밌다니까요.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대화로 아니면 무슨 막 이론 얘기를 계속 하고 그 얘기가 옳고 그러고 막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이론으로 들어가지. 그런 사연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가이디드 이미저리가 로이너가 미국에 건너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몇 한국 사람이 거기 이제 그런 공부 거기서 그런 걸 듣고 와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이디드 이미저리를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음악 치료 있죠. 음악 치료에서는 가이디드 이미저리를 무지하게 공부하세요. 거기서는 어떤 내용까지를 발췌해서 공부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겹치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꽃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기에. 여러 측면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이 굉장히 의미가 크니까. 또 그 얘기 나오면 또 막 엄청 많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꽃심상은 그 아까 KB 심리치료를 말하자면 소개했던 한스칼 로이너잖아요. 이 한스칼 로이너가 꽃심상을 만들어서 소개했던 거였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것을 왜 소개했는가는 한스칼 로이너 프로페서만 아세요. 원칙은 원래 진위는. 근데 그분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관심 갖거나 공부했던 저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네. 오리지널 그 창시자분은 이제 세상을 떠났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해도 우리가 도와줄게 그건 이거다로 설명을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할 수가 없어. 하늘에 계시니까. 교수님의 생각을 들어봐야죠. 최 교수님의 생각. 예.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보다도 그러면은 최 교수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공부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 스님들 놀라운 것은 한스칼 로이너가 살아생전에 내가 만나봤다는 점이에요. 좀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것도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열심으로 막 만나고 막 거기에 부닥쳐서 공부하려고 그 자세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한번 꼭 가서 만나서 내가 궁금한 것은 꼭 직접 물어보리라 그 마음이 강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한스칼 로이너의 그 연구실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면담이 허락돼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교수님 이 꽃심상을 소개했던 우리 지금 바닥님이 저한테 소개한 거하고 똑같아요. 교수님 이 꽃심상을 소개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어떤 배경으로 이걸 소개하게 됐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 바닥님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공부했을 때 가서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막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쫑긋거리고 이제 들었죠. 당연히 이제 독일어로 나오니까 그분이 아주 그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자면 미스터 초이, 저를 초이라고 부르거든요. 미스터 초이 한 번만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꽃심상이 무난하고 가장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래서 뭐 그냥 옹격결에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모르고 그 질문에 같이 대화를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한스칼 그 로이너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꽃 심상이 어떤 인간이든 무난하게 친근감 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상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상은 깊이 난이도 있게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무난하고 편안한 그것을 소개하는 부분이 올바른 치료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 그때마다 제가 막 마음이 밝아지고. 그때마다 제가 젊고 막 정열적이어서 바닥님처럼 또 그때 막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라고. 근데 그 하나라도 진득하게 그때 설명 들은 게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논문까지 썼다니까요. 제가 네. 꽃 심상으로 제가 논문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분한테서 그 부분이 받은 그 영감과 기가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래서 그 뭐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같이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교수님 어제 제 배경화면 지난주에 바꿀 때도 이 꽃이 되게 좋다 하는 것도 되게 세상에 그 네. 우연의 일치네요 지금. 네네. 근데 지금 봐도 꽃이 네. 어울리세요. 네. 뭐 이렇게 유자도 있고 있잖아요. 네네. 그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좋은 그림들인데 일단 이 그림상으로 보잖아요. 네. 꽃, 그다음에 우리 봉봉님 모습 인상 있죠. 두루두루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네. 빨간 옷하고 네. 뒤에 빨간 꽃이 딱 어울려요. 자, 그래서 네. 봉봉님은 그 다른 또 배경 사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꽃 어울리는 것들이 있을 건데 네네. 좀 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어울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저 원래 그런 꽃을 좋아해요. 네. 아니 고등학교 때도 용돈 받으면 다 꽃을 샀어요. 제가 집에 꽃을 꽂고 네. 네. 그리고 꽃꽂이도 배웠어요. 지금도 저희 센터에 되게 그런 식물들 꽃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네.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꽃 심상을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그래요, 바닥님.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이게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떠오르는 거고 눈을 감고 어떤 컨디션 상에서 그 상태에서 내가 떠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꽃은 내가 생각한 꽃하고 다른 꽃이 떠올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떠올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떠올랐고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글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꿀먹은 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꽃을 떠올리면 분석이 중요한데 분석을 이렇게 하려면 막상 잘 안 되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용기 있는 사람은 얘기를 팍팍 하지. 그 꽃은 재수없는 꽃이다 막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그게 그 상담자가 그거를 알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떠올린 거를 이게 느껴지나요? 아 이건 뭘 떠올린 거다. 공부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바닥님 그게 그분이 배운 만큼만 설명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수준에서 어디까지 지금 배웠거나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훤히 보여. 그러니까 배운 만큼 정확하고 올바르고 깊은 쪽으로 분석하는 거나 그 설명이 바뀌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제가 이 전문가 코스를 추천했던 이유가 그냥 막연한 다른 공부 뭐 이런 거에 지식이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중요한 인간의 그 내면 세계를 제대로 분석하는 거 있죠. 그 노하우를 소개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부를 꼭 하시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공부 내용이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한 것하고 다른 쪽일 수 있어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 있죠. 그 부분을 들어가면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깊이 가서 들어가면 더 생소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부하신 분은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한 3, 4년이나 4, 5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공부한 부분이 그분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저는 그걸 분명히 합니다. 이 얘기 들으신 분은 정신세계가 달라집니다. 인간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뭐 내 자신을 정립하거나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만. 일단 오늘 시간이 됐으니 네. 각각 돌아가면서 오늘 공부에 대한 소감 또는 또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이제 신상 기법이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이론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실제 이제 심상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을 맛을 봤는데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아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구나 이런 기초적인 거 이론적인 것이 필요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세계에 대한 그 기대가 생기면서 흥미가 막 진진합니다. 그리고 와 내가 탁월한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엄청 기쁩니다. 네. 그 오늘 바다님 저기 답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봉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오늘 전체 강의에서는 좀 이제 명료화해야 되는 것, 뭐 우리가 인간의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 이제 문제와 문제 해결에 대한 그 두 가지 주제에서 문제를 왜 진단하고 또 그걸 왜 분석하는가에 대한 좀 그런 좀 분명한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심상 작업에서 이제 그런 또 유도 주제 심상과 또 이제 유도 시각 심상 작업 이 두 가지가 이제 다른 심리 치료하고 크게 다르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사실 책 3권 사고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사실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이제 알아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꽃 심상에 대해 가지고 박사님이 논문도 쓰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꽃 심상 잘 배워가지고 네, 잘 배우기를 바라고 또 이제 심상 치료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정립하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제 자신을 올바르게 잘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임 교수님. 네, 네. 네. 네, 한 말씀. 저도 이제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들어왔네. 네. 아니, 오래간만에 보니까 얼굴이 좀 마르셨네. 네, 요즘에 고생을 저 아까 하셨네.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 아이고, 이제 얼굴 보니까 실감이 나네. 힘들은 게. 네. 훌쭉 빠지셨는데. 네. 오래간만에 그 옛날 교수님 석사 때 막 얘기하셨던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이 공부를 계속하는 부분이 정신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저는 아주 귀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정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나 봐요. 오늘 그 분석 작업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 심상 치료를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입문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했던 우리 영상은 내가 잘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소개도 할까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 이제 꽃 심상을 분석한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여러 이 심상을 분석하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선생님 오늘 분석만 하더라도 제가 쭉 설명했던 부분도 새로웠잖아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인간 마음을 분석하는 얘기 듣게 되면 흥미진진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정말 보물과 같으니까 우리가 잘 이걸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걸 좀 생각을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임 교수 시간을 못 채는 데서 왔는데 또 끝날 때쯤 되니까 아쉽기도 하네요. 한 말씀 하시죠. 교수님. 예. 아니 그래도 쭉 들으면서 와가지고 예,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예, 운전하면서 다행이네. 계속 들었습니다. 예. 다행이네. 일단 오늘 장시간 동안 했으니까 잘 쉬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